분유가 부족하다라는 문제가 지금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되어져 왔죠. 뭐 바이든 행정부에서 굉장히 노력을 해서 어떻게든 이거를 좀 복구시키겠다 하고 문제가 됐던 바로 이 에봇 연구소라는 에봇의 공장들, 멈췄던 공장들도 다시 다 재개시켜 놓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예전보다는 그래서 조금 나아지기는 했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비어 있다. 지금은 아웃 오브 스톡이니까 좀 기다려라. 뭐 이런 식의 안내 표지판이 붙어 있는 이런 상황이다. 현재 지금 이게 지금 없어서 판매를 못하는 뭐 이런 곳들이 지금 30% 정도에 달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 상황이 나아지긴 했지만은 아직까지도 지금 많이 부족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렇게 분유가 부족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발단이 공장 직원이 이 전기 충격총 가지고 놀다가 장난치다가 벌어진 일 때문에 이 시작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잠깐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디트로이트 뉴스에 따르면은 미시간 에벗 연구소의 조제 분유 공장의 품질 서비스 부의 한 직원이 스턴건을 가지고 그 공장 안에서 놀았는데 한 내부 고발자가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신고를 하는 바람에 이 일이 알려지게 됐다는 거죠. 이 내부 고발자의 신고는 결국 FDA로 하여금 그 공장을 잠정 운영 중단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으로 확장이 됐고요. 이로 인해서 미국의 아기 분유 주요 공급원이었던 회사가 공장이 지금 문을 닫게 된 이런 상황이 됐던 겁니다. 이 회사가 생산해내고 있던 분유가 전국에서 판매되는 분유의 40%를 차지했었다고 하니까 뭐 그럴만도 하겠습니다. 이 스턴건 사건은 2020년 5월에 발생을 했고요. 문제의 직원은 나는 스턴건 이용하지 않았다. 그거는 버그 제퍼였다. 버그 제퍼는 벌레 잡는 거거든요. 해충 박멸 장치인데 버그 제퍼 가지고 있었던 거였는데 그 스턴건 아니었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 고발자는 분명히 스턴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은 내부 고발자가 공장 안전 문제에 대해서 경영진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보고를 했는데 경영진들이 6월 달까지 5월에 그 일이 벌어졌는데 6월이 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한 이 직원이 일리노이 주 정부에다가 지금 고발을 했답니다. 지금 공장에서 스턴건 가지고 노는 직원이 있어서 이거 위험하다. 이거 아이들한테 위험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고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오히려 그 내부 고발한 그 직원을 2달 뒤에 해고해 버립니다. 해고당한 이 직원이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산업안전보호청 미시간주에 있는 오시아에 가가지고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오시아에서 이 회사 문제 제기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고발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FDA까지 이 안전 문제가 전달이 되게 되고요. FDA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장이 올해 2월에 문을 닫게 되고 몇 달이 지나서 문을 열긴 했습니다만은 2월 달에 공장이 문을 닫게 한 조치가 벌어지고 난 뒤에 전국에 순식간에 분유가 모자라다 난리가 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에벗이라는 회사는 미국에서 분유 시장 점유율 40%를 차지했고 특별한 수요가 있는 유아들을 위한 특산품, 특별 목표의 제품들을 많이 생산을 했었다고 하고요. 전문가들은 에벗의 분유와 어린이에서 발생한 여러 박테리아 발병 사례들 사이에 잠재적인 연관성 때문에 공장을 폐쇄했던 것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굉장히 많은 부모들에게 마음의 괴로움을 주는 전국적으로 이런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이런 현상으로 이어진 것이었다. 내부 고발자를 회사에서 이렇게 그냥 벌을 줘서 쫓아내는 이런 모습들이 뭐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회사 경영진들도 화가 나겠죠. 근데 먼저 회사 경영진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덮으려고 했던 회사 경영진들의 이 태도도 문제가 안 될 수는 없을 것 같다. 내부 고발자가 나왔을 때 보통 그 내부 고발자들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의 사람이다 아니다 이런 개인의 프로파일을 할 게 아니라 프로파일링을 할 것이 아니라 그 보고된 내용들에 좀 집중했어야 하는 것 아니었느냐라는 아쉬움이 좀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든 경우에 내부 고발자의 음성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법망을 피해서 조용히 불법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통 이 법 집행 기관들이 잘 찾아내서 단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부 고발자의 역할이라는 것은 늘 중요한 것인데, 근데 내부 고발자들이 고발을 했을 때 지금 이 에벗에서 벌어졌던 이러한 부조리한 문제, 그러니까 경영진들이 그들의 고발을 무시해 버리려고 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내부 고발한 사람을 프로파일링 하거든요. 쟤 좀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애 아니냐, 원래 좀 회사에 불만이 많은 애 아니었느냐, 뭐 이런 식의 프로파일링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고발한 문제 제기한 그 문제에는 집중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그런 경우를 저희가 보게 된다. 이건 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거의 대부분의 일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핵심을 가야 되는데, 본질을 찾아야 되는데, 본질이 무엇인지, 핵심이 무엇인지를 그걸 꿰뚫어 보고 거기에서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겉모습에서 혹은 엉뚱한 데에다가 자꾸 주의를 돌리는 이런 모습들이 이 사회를 건전하지 못한, 올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가게 만든다. 이번 일을 통해서 제가 그런 것도 좀 배워야 하겠습니다.